자, 국정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고성도 가고 또 뜨거운 국정감사였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 자, 가방위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봤고요. 네. 또 많이 좀 보도도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뜨거웠던 것 같은데 종료가 된 겁니까 지금? 가방위는? 금요일 10시 40분에 종료했습니다. 자, 위원장이시니까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 한마디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던 상임위,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건 우리 상임위가 거의가 초선 의원들이에요, 여야가.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그 야당 의원들이, 초선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은 네. 그런 아마 상임위였어요. 위원장님하고 간사 정도 빼고는 대부분 초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네, 초선입니다. 초선이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의 초선이었어요. 예, 제가 거의 봤을 때는. 초선이고 네. 두 분만, 거기도 네, 간사랑 간사가, 신성범 예, 의원만 빼고 신성범 다 의원. 초선이라 그 초선 대 초선의 격돌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인데도 네. 그 야당 비판에 더 초점을 뒀던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패기가 있었고 근데 하여튼 뭐 민주당 과방위 초선 의원들은 정말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초선들 처음 봤다. 그렇죠. 가장 인상 깊었던 하이라이트 장면 저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많아서. 그리고 제가 예. 지금 나와 있지만 예. 목소리가 이렇게 같잖아요. 예. 예, 저는 목소리를 바친 상임위 네. 같죠. 왜냐하면 길게 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너무 많아서 예.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막판에 집중적으로 저를 흔든 장면이 있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방심이 때인데요. 네. 그때 그게 류일인 방탄을 위한 거였어요. 예, 류일인 위원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제 포화가 퍼부어질 것 같으니 위원장을 흔들어서 파행시키겠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우연히 또 그 전략을 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누가 지나가다 듣고 저도 예, 왜냐하면 너무 크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 뭐 또 맞춰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뭐 김태규 대행의 욕설은 전 처음 봤고요. 예, 그리고 처음 그 봤습니다. 욕을 해놓고 예. 사과하지 않고 변명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예. 사과를 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는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럴 때 보통 사과를 해라, 형식적으로라도 일단. 사과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인사들은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싸우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니까 진짜 싸워요. 논리도 없이 싸워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인상적이었을 것 네. 같지만 저는 사실은 김영숙 교수 R&D 건이 네. 예, 저는 이번에 그 이혜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과 그리고 거의 위원들 전체가 그 관심을 가졌는데요. 거기에 뭔가 그걸 파보면 이 정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 좀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뭐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이 5배 이상 발언해서 독점이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독재라고 국힘이 얘기를 죄송합니다. 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네. 제 질의 시간이 그렇진 않아요. 진행할 때 그렇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소위 이제 다른 영역은 아니고요. 과방위 국감은 두 파트예요. 하나는 방송통신 관련, 네. 하나는 과학기술 예. 원안이 관련인데요. 과학기술 원안이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이 밀어주자. 네. 특히 우주청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라. 네. 그래서 과방위를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방송통신 관련해서는 막 갈등이 첨예하게 해서 욕까지 나오다가 그 과기부 할 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중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학도 있다는 거 아마 모르는 국민도 있을 거예요. 방송도 있지만 과학 기술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과방위는. 과학기술 부분은 네. 매우 충실하게 그건 그렇죠. 여야 의원 모두 예, 잘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10월 7일 날 하루를 분석한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하루만 해도 10시간이 넘어요. 제 질의 시간은 제 개인 질의는 얼마 안 돼요. 네. 똑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정해서 7분, 5분, 5분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근데 진행상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요.
네, 저는 뭐 제가 뭐 질의 시간을 다른 의원들은 10분인데 저는 20분 쓰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최수진 의원 발언권 제안했던 거. 그날이 이제 그날인가요? 류희림 유일임 요 10월 7일 하루 한 건데요. 예. 그분들이 하루 얘기한 건데 그거는 첫날이고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하루 잡아서 했어요. 네. 그날이 이제 류일임 방탄을 위해서 저는 여당에서 짜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기획을 당시? 해서. 네. 그 사실 그 욕설까지 된 날이 그날 아닌가요? 그날입니다. 그날도 욕설 등도 뭐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여튼 파행을 시키려는 게 여당 쪽 근데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네. 뭐 파행하려면 파행도 해줘야 되는 게 또 위원장의 직분이라 맞춰줬을 뿐이고 네. 뭐 그 전날 그날 뭐 해서 저에게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떨어져라 이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답을 했죠. 네. 저는 박정훈 의원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더 네. 단련돼서 네. 정파는 달라도 재선해서 좋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선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MBC 3노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방위원장이 여당 의원들 팩트 체크는 잘 하신다. 또 특히 여당 의원들 팩트 체크만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던데. 아, 그게 예. 제가 이번 그 국감을 보면서 오히려 여당 위원님들이 네. 야당 비판하고 류일임이나 김태규를 너무 과다하게 옹호하려다 보니 잔잔한 팩트가 잘못된 게 많았어요. 틀린다. 예를 들면 KBS 수신료를 방통위가 정책 결정할 때 2인 구조에서 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김현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인 아니네요. 그래서 3인이다. 그런 거 예. 팩트 체크 어떻게 해야 안 될 해요? 위원장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거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현 의원도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저에게 쪽지를 줘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쪽지로 김현 의원이 요거를 시정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야다 팩트 체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야당 위원들은 제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인 출신도 많고 네. 또 황정화 의원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과학기술 천재잖아요. 그쪽이죠. 그러니까 네. 그 거의 팩트가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를 탓하기 전에 그 제3노조도 여당 위원들이 한 얘기 중에 팩트 체크 먼저 해봐라. 네. 이거를 타겟형으로 저만 갖고 이러면 MBC 노조 제3노조가 더 오해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백미는 유일임 방심위원장 그때 나왔을 때 국감 때가 생각이 나는데 당시 메일 공개하고 일부분 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 메일은 예. 마컴 에릭슨 네. 예, 유튜브 이제 부사장을 네. 류일임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만났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도자료를 내기를 그 유해물을 차단하기로 약속했다고 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컴 에릭슨은 유튜브 담당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팠더니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안 했는데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약속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류일임 증인, 그 류일임 씨는 빨리 물러나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분이 소위 청부민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청부민원을 하잖아요. 같은 건을 뉴스타파 김만배 MBC 보도. 근데 중요한 건 한 명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 안 나요. 그런데 오버하잖아요. 뭐 가족들하고 지인들 다 해가지고. 예, 뭐 저는 수십 청부민원이라고 예. 의심합니다. 강력히. 네. 거의 네. 심증이 굳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버하듯이 네. 국제관계에서도 오버를 했다고 이것도 지금 보는 완전 거예요. 오버잖아요. 아닌 예. 걸 갖고 뭐 확약 받은 것처럼 문서도 못 내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컴 에릭슨을 예. 그 출석하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출석은 못하고 확인을 확인을 해준 해주겠는데 겁니까? 약속할 처지가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는 제 담당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제가 약속할 위치에 있지 않다가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유튜브가 신속하게 유해 콘텐츠 차단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유튜브 담당도 만나고. 예. 그런데 이분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오버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 중요한 방심위원장 할 자격이 없다. 그 오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국감에서 다뤄졌는데 김건희 여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영상 새벽에 그 차단하려고 시도했던 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홍보 영상, 서울의 네. 소리가 홍보 영상을 그렇죠. 냈어요. 예고 홍보 예고 영상. 홍보. 예. 그거를 차단하려고 한 아. 거예요. 그런데 방심위 내부에 정말 그 전문가가 있었던 거예요. 고모 네. 직원이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버텼고 이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직으로 갔던 인사상의 불이익을 아. 받아서 부산인가 지역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위원장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짧은 홍보 영상 그거 뭐 삭제하라는데 왜 그러냐? 중요한 거. 네. 본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더듬수예요. 아. 그 홍보 영상의 예. 내용이 본 영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홍보 영상이 삭제되면 본 영상은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김건희 방탄위원장이지 네. 대한민국 방심위원장이 아니에요. 네. 다 대부분 그런 걸 했고 이번 과방위 과정에서 방심위원장의 어떤 잘못한 부분, 위법 부분 이런 예. 것들이 다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확인된 겁니다. 네. 본인이 직접 지시했고, 요 홍보 서울의 소리 김건희 디올백 네. 홍보 영상 삭제를 지시했고, 그리고 그게 간부들은 대충 뭐 넘어가려고 한 것 같고, 네. 그 고모 직원이 막았죠. 양심으로 막은 겁니다. 막다가 본인은 한직으로 갔을 수 한직으로 있고. 밀려가서도 네. 이분은 방심위가 사실 140명의 직원이 방심위 네. 직원 중에 한 200여 명 되는데 권익위에 그 유일임의 청부 민원을 제소해요. 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이 140명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심의 전문가들이고 그렇죠. 그 네. 고모 직원 같은 분이 방송심의를 지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런 것들이 그나마 과방위 통해서 확인됐던 게 다행이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과방위에서 이제 과학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특히 김형숙 한양대 교수 임용 관련해서 이게 조금 부적격 임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과방에서 다뤄졌습니다. 예, 그 부적격 임용을 집중적으로 다룬 건 교육위고요. 네. 문정복위원이 집중적으로 잘 다뤘고요. 네. 근데 그 핵심은 R&D 이분이 사업. 무용 전공이에요. 네. 이분이. 그런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공공정책대학원 관련 논문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네. 임용이 돼요.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뭐 디지털 무슨 센터에 네. 센터장을 맡는데 초임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혜이며 이상한 일이고 네. 요거를 제보한 분은 제보한 뒤에 억울한 일도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 근데 이건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고 네. 이제 이분이 중요한 건 한양대 공대의 교수가 됐는데 무용 전공 네. 교수가 그런데 소위 그 디지털 디지털 헬스, 디지털 네. 마음 살리기 예. 뭐 이런 거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한데 요게 핵심인데요. 예. 2023년에 과학 쪽 R&D 예산이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폭 삭감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분이 기억할 관련된 예산은 예. 2배로 오릅니다. 이건 또 올라가요? 네, 그래서 거의 어. 뭐 구체적인 액수는 막 네. 왔다 갔다 하는데 150억 이상이 책정되는 거예요. 더. 예. 이분은 계속 나와서 물타기만 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네. 근데 그 당시엔 액수가 크지 않은데 이게 2023년에 대폭 늘어나요. 네. 거기에 마음 헬스가 들어가면서 마음 헬스요? 좀 이상한 얘기고요. 예.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조성경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네. 이분이 R&D 카르텔 8가지를 쭉 열거한 분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뭐 R&D 카르텔이 있어서 예산이 새는 것처럼 막 몇 번을 얘기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 조성경 차관이 8가지로 R&D 카르텔 유형을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기업이 R&D를 따요. 네. 그러고서 출연연 등이 혹은 누군가 캐션 마크가 예. 주고 싶은 사람을 기업으로부터 받게 하는 거예요. 아, 기업한테 받는다고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어허.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같은 예산이 막 증액되거나 이런 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요 김영숙이 딱 1, 3번 카르텔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해당하는 거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예. 조성경 전 차관이 그날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당신 이거 하지 않았냐. 이거 없앴냐. 그랬더니 네. 노력을 했다. 예. 그런데 이 노력이 예산 삭감이냐. 그랬더니 저는 예산 삭감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안 했는데. 그런데 어디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저도 궁금하다. 본인도 차관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차관이 모르면 됩니까? 예, 요 요지로 얘기를 와, 했어요. 그게 예.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계속 추적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 김영숙 교수 건이 뭐 KT가 끼면서 이게 네.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마음 수련, 마음 마음 헬스. 어쩌고, 마음 마음 헬스요? 헬스, 말도 뭐 이상한 참 놀랍습니다. 저런 사람을 저게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교수에 가는 것도 그렇고 센터장 시키는 것도 그렇고 좀 제 놀랍습니다. 한양대가 체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양대 체대 교수로 갔다면 네. 저희들이 아유, 뭐라고 그러면 하지 뭘 않아요. 할 일이 근데 없죠. 공대 교수가 한양대 됐네요. 공대는 매우 아주 거기 아주 유명하고 좋은 곳이죠. 좋은 그리고 공대 아닙니까? 공공정책대학원. 여기 적어도 공공정책대학원 가려면 행정 관련한 논문이 그러니까요. 있어야죠. 근데 말을 계속 돌리다가 제가 답답해서 이제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어났는데 제 발언이 네. 의원님들 질의 끝나고 너무 답답해서 내가 몇 가지만 찍겠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당신 요런 논문 있냐 그랬더니 말을 막 돌리다 결국 행정 관련 논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그러더라고요. 거잖아요. 무용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 예산 보고 그 또 하나는 모든 예산이 깎이는데 이분 관련 올라간 예산만 거잖아요.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 예.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 취재력을 동원해서 좀 파주시면 너무 조선일보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위원장님, 과방위원장님, 또 법사위원장님 비판을 좀 아침에 한 것 박지은 같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순서 좀 바로 잡아주세요. 예. 정청래 법사위, 예, 최민희 죄송합니다. 과방입니다. 저 2등입니다. 법사위원장이 1등이고요. 2등.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주 한 면을 다 이제 비판을 했던데 사실 비판은 뭐 그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 것 같은데 더 필요한 부분 보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파야 됩니다. 어디서 팝니까? 뭐 국회가 조사권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수사에 비슷한 게 언론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볼 거를 좀 봐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BS 사장의 박장범 앵커가 지금 됐습니다. 박민 사장을 제쳤어요. 이것도 좀 놀랍고요. 저는 그 이윤기 위원이 이런 요지에 얘기를 네.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대통령 술친구를 김건희 호위무사가 예. 제쳤다. 한겨레 제목도 저 비슷합니다. 예. 예, 저는 아주 그게 그냥 예. 막 이게 저걸 저기살 못 보고 저는 네. 국감 중에 너무 바빠서 예, 제가 그냥 신문 하루에 보실 수가 없어요, 2시간, 진짜. 3시간밖에 예. 그리고 본래 신문은 제가 이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댓글도 잘 안 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윤기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 어쩜 저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네. 잘하셨을까. 네. 그래서 김건희 라인이 된 거죠. 뭐. 아, 근데 이 장면에서 예, 제가 박민 사장을 일찍 들여보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면에 근육 떨림이 아. 와서 얼마나 충격적이면 그랬겠습니까? 전부 박민이 된다고 아.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감에 나와서도 당당했어요. 네. 그 사장 제청 전에. 아하. 예, 그런데 박장범이 되고 나서 예. 그 파우치 사장이 되고 나서 예. 국감에 나왔더라고. 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사실 봐주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 충격이 뭐 엄청 사장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제 그래도 나와야지 임기가 임기 끝나면. 그래도 임기는 사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배려네요. 한편으로 좀 배려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공개적으로 다 된다 그랬는데 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반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세상에 그 박장범은 본인이 예. 메인 앵커로 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잘한다고 그런데 앉힌 그렇게 거잖아요. 예. 당했으니 누구한테 당했는지 이제 규명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박민 사장을 제치고 박장범 지금 앵커가 지금 사장이 제청된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닙니까? 예, 합니다.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 대목도 예. 이 인사청문회를 법에 넣은 게 저거든요. 예전에 예, 세월호 끝나고 방송 KBS 사장은 사실은 공영 사장이긴 하지만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세월호 때 장관도 아니고요. 세월호 때 소위 네. 세월호 참사를 잘못 보도해서 기자들이 스스로 만든 게 기레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에서 사장 인사청문회를 넣고 그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를 그냥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그랬냐. 이런 그랬으면 얘기가. 뭐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건데 네. 어쩝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파우치 얘기 무조건 나올 거고요. 당연히 나오고요. 파우치 때문에 됐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파우치 관련해서 네. 그 파우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노릇한 건데 네. 그 사진 한 장면 예. 대통령과 얘기할 때 앵커가 어떤 앵커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까? 당당하지. 네. 사부잖아요. 언론은 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감시하는 사부. 그 태도 한 장으로 저는 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지 말게 될지가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가처분이 걸려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2인 체제 그거죠. 2인 구조에서 2인 체제에서
KBS 그 이사들이 임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MBC에 대한 판결과 유추해서 보면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 네. 거고 또 핵심은 KBS 이사가 여야 구성인데 네. 야당 추천목들이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심의해서 네. 예, 논의해서 의결하라는 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자, 정치 현안도 한번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뉴스팟 저희 토마토에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일단 저는 그 보통 영부인들이 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반의 지분이 갖고 있다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죠. 아, 속으로 생각하죠. 예. 예. 그리고 그 대통령들이 내가 대통령의 후보는 나기 때문에 그 여사들이 때로 뭐 뭔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어를 합니다. 제어하는 게 맞죠, 어쩌면. 네. 그리고 그렇게 제어를 하면 법이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여사가 50%라도 네. 부부 일심 동체라도 이름이 후보가 남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민영삼 얘기대로 나대질 않죠. 예. 예.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5% 네. 이름 대준 거, 아. 95%는 나야, 실질 대통령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명태균 씨 얘기 중에 참과 거짓이 있는데 네. 참은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고 거짓은 혼자 주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서 보면 네. 실제로 인수위에 들어와라 라고 말한 건 김건희 여사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보면. 네. 근데 인수위에 들어와라 말하는 누가 결정하냐?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당선 이후부터 김건희 여사가 많은 걸 결정하고 있었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고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 김건희 국정농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공동정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공동정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정부로 생각하고 아. 보니까 그 녹취록들에 계속 예. 보면 오빠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못하고. 그리고 바보고 그리고 더 심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내 정권인데 네. 저 그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돼. 네. 그 한정면이 또 잼버리 때 그 일으켜 세우는 사진 맞아요. 그걸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 해명 중에 뭐 최근에도 그런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건 뭐 사실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인데 네. 거짓이다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몽땅 허위 사실 유포로 이게 이미 국민적 재판에서 이분들은 다 유죄 선고 받은 분들이고요. 이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정부를 다시는 만들면 안 되겠다. 네. 유권자로서 결심하고 있고요. 네.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이게 주장이 아니고 사실 보고서가 나간 거예요. 검사가 낸 검사들이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네. 이것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다. 법원에 낸 자료인데. 그래서 법원에 검찰이 낸 자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대통령실이 있어서 뭐 합니까, 저게? 마지막으로 네. 지지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갤럽 조사가 20%였습니다. 실제로 19점 98인가 그렇게 98이죠. 그랬었죠. 앞으로 20%벽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도 있다는 저는 전문가 깨질 분석도 거라고 있고요. 봅니다. 왜 깨질 거라고 보냐면 이럴 때 대처하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네. 이번 국감에서도 아무리 보수 언론이 여당을 옹호하려고 해봤자 네. 정말 여당들 준비 부족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그거 국민들이 다 직접 보거든요. 네.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언론을 통한 마사지가 불가능하다. 이제는 언론이 못 도와준다. 예, 언론이 네. 도와줘도 그게 부작용이 나오고 언론도 같이 무너진다. 네. 그래서 언론들도 눈치 볼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면 일단 사과는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이건 대통령실부터 정무직 공무원들까지 사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과방에서 그 모습 많이 유감 봤었죠. 표명이다. 예. 이렇게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에요. 김태규 위원. 내가 억지로 위원장. 형식 예. 갖춰줄게 이건데 그러고 있고 대통령실이 거짓으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있고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데 네. 이게 국가 시스템이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시스템이 됐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거 네. 아닙니다. 윤석열 리스크예요. 대통령 리스크다. 예, 이거 다 예. 대통령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건희 이럴 때 부부 일심 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국민이 뽑았지 네. 김건희 안 뽑았습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는 대통령이 더 문제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촛불 집회나 이런 것이 옛날 같으면 벌써 불처럼 일어났다. 왜 안 나오냐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유는 저는 뭐죠? 박근혜가 탄핵될 때 아. 야당의 의석수가 123석이었습니다. 아. 그 이후로 국민은 예. 야당들의 180석, 190석, 지금도 192석, 그렇죠. 이준석 당을 빼면 그래도 189를 189니까.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석이 있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봐라.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심리세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혁신당 그리고 뭐 개혁신당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야당들의 역할을 우선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아하. 그리고 국민들께 그래도 안 되면 최후로 국민들이 나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국민들을 계속 생고생시키고 이게 탄핵이 잇따라 되는 것도 또한 헌정사적 질서로 볼 때 불행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자. 대학생들이. 예. 예, 그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은 의석수에 있어서 야당이 월등히 많으니 그렇죠. 한번 국민투표라도 해보자. 최소한. 예, 네. 최소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먼저 해라. 예. 이런 메시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가방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